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분양가죠, 분양가. 뭐 그쪽 지역이 예컨대 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학습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생활 편의 여건도 좋다 할지라도 이 분양가가 얼마냐가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이 SKB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쪽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분양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 중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분양 일정도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처음에는 3월 달에 분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뭐 4월 들어서죠. 다음 달 4월인데 4월에는 아무래도 분양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분양가죠. 분양가를 보통 산정할 때요. 여러분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하려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될까요? 우선 토지 대금이 얼마가 들어갔냐 원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정도 1700여 세대를 건축하려면은 건축비가 얼마냐 예컨대 평당 건축비 단가가 얼마냐를 검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공 시행사의 이윤도 보장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 있으면 금융 비용도 보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2년도 11월 달에 용문 더샵 엘리프가 평당 187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여기 뭐 굉장히 뭐 시중에서 말이 많고 얼마다 얼마다라고 예측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1900만 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가양동에 있는 다우 갤러리 휴리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당 분양가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인근 지역의 분양가가 얼마였으니까 물가 상승률 조금 더해서 뭐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 곳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본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분양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더라고요. 요거 대단히 넌센스입니다. 지금 그 작년 대비해서 건축비가 7% 올랐어요. 지금 이게 22년도에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가가 500만 원 미만이었어요. 저 평당 건축비가. 그런데 그 작년에 또 대폭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금년 2024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대비 7% 올랐으니까, 이건 뭐 1,500만 원은 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분양가를 검토할 때, 그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이 수지 분석표라는 것을 짜요. 이렇게 짜는데 거기에 각종 원가, 그 최종 분양가를 얼마로 결정해야 최소한 수지가 맞겠는 걸 검토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분석 자료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수지표를 절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아마 지금 현재 시행시공사에서 이 수지표 분석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준비 중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자세하게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나름의 추론을 다음 화면에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구 문화동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중구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한밭도서관 앞편에 지금 뭐 대표 번지로서는 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35 2번지 이쪽인데요. 여기는 문화 8구역입니다. 문화 8구역이라서 조합원 지분이 있고
나머지 한 1700세, 전체가 이게 1746세대로 잡혀 있는데요. 거의 뭐 한 170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으로 잡혀 있는 곳이에요. 이쪽 위치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말씀드린 대로 한밭도서관 인근에 있고, 그리고 인근에 그 한밭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쪽 남쪽으로 그 주공단지, 문화 주공단지가 있고, 푸른 삼성 아파트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는 동문초가 인근에 있죠. 동문초가 있고, 그리고 그 대문중학교, 그 다음에 대문초등학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고등학교는 뭐 물론 이제 옆에 바로 충남기계공고가 있고, 이쪽에 가까운 데가 이제 동산고등학교 이쪽에 있죠. 동산고등학교, 동산중학교, 이렇게 학구는 형성될 것이고, 인근에 그 충남대학 병원 인근에 있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 이제 교통 그저 인프라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문화주공 2단지 건너편에 여기가 그 대전 중구보건소가 있어요. 그 뒤편에 문화역이 생깁니다. 이 문화역이 뭐냐면은 광역철도망이죠. 광역철도망이 이쪽 위에 서대전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문화역이 되겠어요. 바로 다음에 저쪽에 그 정림역 또는 복수역 뭐 이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논산까지 가는 뭐 일종의 전철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죠? 광역철도. 뭐 그렇게 교통망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근에 또 보문산이 있어서, 보문산은 뭐 매우 그 숲색거리죠. 숲공간은 매우 그 좋은 곳이고, 이쪽 그 문화사의 스케이 뷰에서 걸어서 뭐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면은 보문산 공원까지 1시간도 안 걸리겠네요. 한 30분 정도 쭉 올라가시면 또 그 보문산 공원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세권 부분에서도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학세권인데요. 그 인근에 그 초등학교들이 쭉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쭉 있어서 또 가까이는 뭐 대전고등학교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학세권으로 봐서도 매우 좋은 곳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인데요. 이쪽에는 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광역철도망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일종의 역세권에 지금 접해 있다. 역세권에 접해 있으면서 가격은 분양가는 이제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화면에서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뭐 현재 아직 분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 8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조감도죠. 조감도 이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지하 3층, 지상 34층에서 19개 동, 총 1746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잘못 드렸네요. 1207세대를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이죠. 정정해 드립니다. 제가 1700세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정정해 드릴게요. 전체 174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207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 면적은 거의 10만 해배쯤 되겠네요. 10만 해배. 그리고 뭐 당연히 연면적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거든요. 이것이 13,000, 14,000해배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전체 건물의 총 층수 포함한 연면적이에요. 이게 28만 4천 해배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뭐 대부분 비슷하지요. 217%고, 중요한 게 주차 대수입니다. 여기는 주차 대수를 비교적 많이 뽑았어요. 지하 3층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당 1.5대. 그래서
총 2620세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가 1746세대니까 거기 1.5 곱하면 되게 2600대를 될 수 있다. 비교적 주차 공간은 여유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분양가죠, 분양가. 뭐 그쪽 지역이 예컨대 교통도 좋고, 그 다음에 학습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여건도 좋다 할지라도 이 분양가가 얼마냐가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이 SKB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쪽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분양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 중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분양 일정도 아직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3월 달에 분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4월 들어서죠. 다음 달 4월인데 4월에는 아무래도 분양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분양가죠. 분양가를 보통 산정할 때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 산정하려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될까요? 우선 토지 대금이 얼마가 들어갔냐 원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정도 1700여 세대를 건축하려면은 건축비가 얼마나 예컨대 평당 건축비 단가가 얼마나를 검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공 시행사의 이윤도 보장돼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 있으면 금융 비용도 보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2년도 11월 달에 용문 더샵 엘리프가 평당 187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굉장히 시중에서 말이 많고 얼마다라고 예측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1900만 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양동에 있는 다우 갤러리 휴리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인근 지역의 분양가가 얼마였으니까 물가 상승률 조금 더해서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 곳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본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살펴보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분양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더라고요. 요거 대단히 넌센스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건축비가 7% 올랐어요. 지금 이게 22년도에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가가 500만 원 미만이었어요. 저 평당 건축비가. 그런데 작년에 또 대폭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금년 2024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대비 7% 올랐으니까, 이건 1,500만 원은 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분양가를 검토할 때,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이 수지 분석표라는 것을 짜요. 이렇게 짜는데 거기에 각종 원가, 최종 분양가를 얼마나 결정해야 최소한 수지가 맞겠는 걸 검토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분석 자료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수지표를 절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아마 지금 현재 시행시공사에서 이 수지표 분석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준비 중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자세하게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나름의 추론을 다음 화면에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한국부동산원 에서 발표한 23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제시했어요. 이 자료는 24년도
건축비 단가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아파트를 이번 아파트를 보시단 말이죠. 아파트 여기요. 아파트가 해배당 여기 181만 원으로 보시자고요. 181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아파트는 그렇고 연립주택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으니까 210만 원 정도.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근생 말하는 상업용 건물이죠. 요런 경우 1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다가구는 한 190만 원. 해배당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파트의 경우에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여기 23년도 여기 금년도에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평당 598만 원,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56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517만 원 이렇게 됐는데 점차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7% 이상 인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자면 건축비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당연히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0년 전만 해도 12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평당 공사비가요 350에서 3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요. 10년 전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게 됐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소방공사비가 별도로 분리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소방공사비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 아파트 사업성 검토할 때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소방공사비 30만 원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630만 원이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는 63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사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다 땅값도 더해야 되고 토지세 말씀드리면 토지세 더해야 되고 쭉 하다 보면은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문화 8구역 이 경우에는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의 경우에는 신축 단가를 1.5배 정도로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평당 공사비는 630만 원에다가 곱하기 1.5배, 9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00만 원. 뭐 대략 따지면 95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건축비가 950만 원이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 금액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요. 토지세금 낮춘다 하더라도 이건 1,500원, 1,500만 원, 평당 1,500만 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드리는 근거들이 나름 저는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 8구역 분양 단가는 1,500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여러분 제가 전반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또 이 일반 분양할 때 토지 작업이 원활치 않으면 값이 비싸지거든요. 그럼 원가도 올라갈 수가 있고 2천만 원도 넘을 수 있다. 물론 뭐 당장 2천만 원이 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1,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보통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8구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0만 원, 1,500만 원 넘겠다. 그리고 이제 확장비까지 이게 보통 발코니 확장하고 그러면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 합하면은 뭐 거의 뭐 2천만 원 육박하지 않겠느냐. 보통 한 1,500, 1,600, 뭐 1,600, 1,700 요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시공사에서 수진 분석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좀 기다리시면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희 채널은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